코인 왕자입니다. 자, 양시장 거의 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알트코인하고 마켓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힘든 장이 다시 또 나오실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대응을 해야 될 거, 하락 맞았을 때 대응하면은 어, 좀 느릴 수 있다. 그리고 손실도 많이 날 수 있고 수익 난 것도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드렸던 건 이제 올라가면서 좀 정리하자, 또는 확실한 지지선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드려 왔어요. 이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그쵸? 어떤 대처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대처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또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달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9월 한 달이다 보니까 어, 사실 이제 조금 걱정도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종가가 마이너스 6.8%로 끝났습니다. 5,660만 원에 끝났는데, 요 구간이 비트코인 깨지게 되면 2차 하락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하고 좀 같이 볼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 5,400만 원, 5,800짜리면은 요 자리였죠. 여기 요 라인, 그쵸? 요 라인인데, 그래도 뭐 오늘 종가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 던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고요. 아침에 종가 끝나고 나서 하락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반등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팔아야 된다, 혹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5,200만 원이 몸통으로 붕괴가 돼서 깨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저 자리가 이탈된다고 하면은 나는 4,400만 원, 4,500만 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하락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이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방향이 안 잡혔는데,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또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가지 있고, 여기 이제 5200이 깨진다고 그랬을 때, 아,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하락폭을 좀 봤고요. 만약에 5200을 깨지 않고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에는 무너졌지만 종가로 회복시켜 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580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뭐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5,800에 대한 매물이 약간 좀 발생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데미지 받을 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너무 많이 급증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흐름이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게 그럼 팔아서 다 떨어진 건가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매물이 나온 건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단기 상승을 만들고 나서, 단기 상승이 이제 요때 이제 사실 거래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단기 상승이 되고 나서 최고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물량이 거의 다 많이 좀 나온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 현재 위치에서 5,200만 원 반등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가능하면 요 저 자리를 절대 깨면 안 돼요. 저 자리 깨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개월 이상 해서 굉장히 이제 코인을 매수하기에 좀 애매한 위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트는 많이 좀 줄여놨고요. 한 개 들고 있는데 그 한 개도 좀 눌리기는 했지만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요 포인트 굉장히 이제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5,200만 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코인 다 던져야 될 정도로 큰 하락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꼭 메모해 두시고 여러 번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이더리움은 다행히도 이제 상승되고 나서 눌렸는데, 어, 위험 구간은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자리거든요. 위험 구간 아직 붕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뭐 가격으로 보자면 한 390만 원이 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390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대로 보게 되면 요 제가 말씀드렸던 440만 원짜리 있죠. 우리도 이때 사가지고 오늘 여기 400만 원 초반에서 팔았어요. 400만 원 초반 자리에서. 그래서 요때까지 던졌는데 그래도 수익은 크지 않은데 뭐 한 10에서 한 8% 정도, 8에서 한 10% 정도 수익은 그래도 나온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390만 원이 이더리움조차 하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360만 원까지 조금 지켜볼 수는 있고요. 360만 원이 깨졌을 때는 다시 300만 원 이탈이 좀 예상이 됩니다. 200 후반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 보면은 사실 이더리움은 거래가 크게 발생되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락세로 인해서 큰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밑꼬리를 달렸든 거래량 들어왔든 음봉으로 봤든 뭘 계산을 해봐도 매물은 쏟아졌다.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깨진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해서 좀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200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돼버리면 당분간 투자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단타는 뭐 개별적으로 코인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시장이 한동안 못 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5,200만 원이 붕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뭘로 계산할 거냐면 요거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됐구나. 근데 요 기술적 반등거리를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승시켰어요. 오늘 저거 보셨어요? 카카오 주식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카카오 조정받고 있는데 좀 사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월봉 보셨나요? 카카오? 예, 옛날에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꼴이 났죠. 그러니까 오늘 지지선하고 모든 게 추세선 다 붕괴됐습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혹시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돼요, 지금. 오늘 못 팔았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갖다 던지셔야 됩니다. 계속 가는 건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막 가다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깨졌잖아요.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요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카카오라는 회사가 망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번에 카카오 뱅크도 상장됐잖아요. 다 좋은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비례를 합니다. 비례. 상승에 대해서 비례를 하고 하락이 됐을 때 이제 비례를 하는데 그만큼 상승폭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보도 뉴스나 이런 걸 다 보면요. 기사거리를 보면은 기사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송사들이. 근데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오히려 오늘 기사거리도 보면은 굉장히 좀 나는 어이없게 좀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기사에 별로 의존을 안 하다 보니까 차트 흐름만 꺾이면 그냥 파는 방향으로 많이 봐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사 내용 좋은데 뭐 이런 기업이고 저런 기업이고 호재도 있고 앞으로 이렇고 뭐 이럴 거래매 라고 했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되죠. 왜요? 그럴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최근에 상승폭이 계속 이어졌다라든지 그런 내용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하락으로 가게 되면 안 좋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얘기,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퍼뜨릴 겁니다. 기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보면서 차트대로
지지선 만들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요 포인트하고 아까 이더리움 포인트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이번에 잘 안 지키시면은 가지고 있는 메이저를 포함해서 모든 코인들이 박살날 수 있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트론인데 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좋다 그랬는데 많게는 140원까지 보자 그랬어요. 트론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변수가 생겨버렸죠. 시간의 변수. 내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메이저로 타세요라고 했습니다. 메이저. 갖고 가도 메이저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5,200만 원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코인들이 다시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저 오늘 빠지고 있는 라이트 코인이나 대부분들의 메이저 코인들도 흐름은 꺾였죠. 안 좋게 꺾였고 거래도 많이 나타났고 하지만 비트코인 방향이 5200 기준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코인들 놓고 보면 호재도 있고 좋고 다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현금 보유 하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비트코인 6천만 원 올라가면서 다행히도 좀 소화가 됐다. 대신에 뭘 잡자 그랬죠? 손절값을 알려드렸습니다. 5,800만 원. 그쵸? 그러면 샀어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사서 이거 6천 넘어가서 샀는데 하락됐으면 그래도 원칙대로 손절은 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면은 더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시가에서 혹은 아침에 종가 전에 그냥 던지신 분들은 오늘 추가적인 마이너스 4.7%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도 좀 많이 사라졌을 거고 나중에 하락이 됐을 때 재공략을 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천을 장중에는 회복을 했지만 다시 밀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닥 좋은 흐름으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다시 주도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좀 시점이 왔고 이더리움은 이렇게 가서 꺾였으면 나는 끝났다고 보여져요. 요 정도 갔으면 이더리움 끝났다. 단기 흐름은 끝났다라는 거죠. 왜? 잘 끝났어요. 4,400, 4,500만 원 넘어 회복이 돼가지고 잘 끝났는데 그것마저 이번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뭐 30%, 5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그쵸? 당장 안 팔아도 손실은 아니니까 대신에 뭔가 이제 중간에서 탑승하셨다든지 고점에서 탑승하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요거 오르기 전에도 이때 오르면서도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고 올라가면서 정리하자 어디다 갖다 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2, 3% 짧게 먹든 길게 먹든 항상 뭔가 내가 정해놔야 그 틀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락이 다 되고 나서 대응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이렇게 피르마도 보시면 12%씩 이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미 훨훨 날아갔다 온 애들이죠. 센티넬 저번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 여기서 좀 물리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도움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했다가 투자 유익이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그쵸? 시장이 빠지면 어떡하게요. 지금처럼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꼭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 자 만약에 뭐 헌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가가 여기에요. 이러신 분들은 여기 있어도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시장이 약간 밀리더라도 일단 단가는 줄여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회 반등을 노려서 탈출을 하든지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은 이게 충분한 기회를 좀 줬다라고 난 보고 있고 요거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이미 팔고 떠났어야 될 코인이에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잘 갔습니다. 이번에 오른 애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인도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애들도 지금 흐름이 깨진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이번 달에 어떤 정부에 대한 규제
같이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 이더리움 사고 싶었는데 이더리움 잠깐 볼까요? 내 저기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더리움 폭락이 막 장중에 엄청 빠졌는데 종가는 8에서 끝났잖아요. 아니 이거 엄청 빠지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신 분도 있었어요. 지인이. 근데 사지 마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하락 시작일 수도 있다. 다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은 저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5200 붕괴돼 버리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빠진 애들도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왜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보고 사야 돼요. 빠진 거 사고 싶어도.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장이 돌아설 때 재공략할 자금으로 준비만 하고 있으시면 되고, 내가 다 팔아놓고 한두 개 정도만 비중 약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돼요.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비중이 50% 이상 들어갔다든지 뭐 비중이 80% 이상 지금 사지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나는 가능하면 좀 반등이 나와줄 때 최대한 처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본전이 와도 그냥 던지시고, 아니면 마이너스 1, 2% 됐다 라고 해도 던지시면 돼요. 마이너스 1, 2% 됐는데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투자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1, 2%가 중요한 거지 마이너스 100만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2% 나서 마이너스 100만원 났으면 야중에 똑같이 벌 때도 1에서 2% 수익 나면 100만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조금 자산이 다운됐다고 해서 못해도 90만원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절대.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번 시장에서 크게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번 달 들어와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대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세팅을 좀 하시고요.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딴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비트코인 5200만원 지켜주냐 안 지켜주고 이렇게 몸통으로 깨지냐, 그것만 지켜보면서 내 코인들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또 날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악재도 좀 겹쳐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 좋은 날 다시 와서 또 웃을 수 있는 어떤 기회, 그 다음에 어떤 또 자산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